연말에 IPO 시장에 대한 열풍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셨던 그리고 청약을 하셨던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 그런데 정작 이 공모주 청약을 실시했던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자마자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네요. 물론 어떤 주가들은 아직까지는 그 공모가보다는 위에 있기도 하고 어떤 또 기업들은요 공모가 아래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던 터라 투자자들, 특히 개미 투자자분들께서는 손실에 대한 속상함이 마음이 많이 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해볼 내용이 그냥 공모주 청약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몇 % 경쟁률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공모주 청약 때에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대형 투자자들이 온갖 감언인설을 통해서 투자자를 많이 꼬드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장 이후에 주가를 좀 많이 떨어뜨리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렇죠. 자, 네. 지금 가장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에 그렇죠. 좀 얘기를 네.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그렇다면은 공모주 청약이 진행이 됐던 기업들의 몇 가지 사례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마취 통증약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BC월드 제약입니다. 그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15,700원 이거 이제 주관사는 KDB 대우증권이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그 이전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다행히도 첫날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15.3% 오른 그 18,100원을 형성을 했습니다. 네. 주가도 강세 약세를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확인한 거는 한 1.1%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주가도 걸로.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실상 그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대투증권 그 이하름 연구원이 그 마취 통증약 같은 경우에는 좀 독과점 품목이기 때문에 그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한 80% 이상 그리고 또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 계약 같은 게 좀 쉽다라고 좀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주가 방어를 다른 공모주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방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다행히 또 대표분들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인터뷰도 예전 저희가 했던 거를 준비해 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죠. 우리 BC월드 제약의 2012년 매출액은 255억 원이었고 2013년에는 304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013년 기준으로 40억 5천만 원, 순이익은 34억 5천만이었습니다. 향후 단기적으로 볼 때는 2016년까지의 단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우리 영업사원을 통하는 매출의 증대와 신제품 기여도에 따른 매출, 그다음에 CMO 사업의 그 급격한 성장으로 매출이 성장이 기대되고 네, 맞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는 다행인 거는 공모가가 15,700원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주가는 17,000원 선. 아직은 공모가보다 위에 있습니다. 손해는 아닌데 네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돈을 넣어서 좀 좋은 수익률을 올리려고 했지만 그 정도 수익률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상 요즘에 그 공모주가 또 많긴 하지만 그래도 공모주에 또 투자를 해야 돈을 번다라는 소위 말하는 이런 또 열풍이 불다 보니까 소위 말 몇백 대 1이 이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넣어도 실제적으로 제가 가질 수 있는 주식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공모가보다 약간 상회한 이런 주식이 오히려 선방한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민재 기자가. 그렇다면은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기업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은 가장 최근에 좀 주가를 흐름을 보면 지금 BC월드 제약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은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상장한 그 SKC 코오롱 PI와 그 CS 윈드라는 그 기업이 좀 대표적인데 그 8일에 일단 SKC 코오롱 PI가 상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시초가가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한 2.5% 하락을 했고 당일 종가도 이제 그 7,580원으로 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CS 윈드나 텔콘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기업도 공모가 하회에 첫날 하한가까지 이제 기록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첫날에 거의 이제 공모주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한 조금 이렇게 낭패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텔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굉장히 좀
그 상장 전에는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상장이 되고 나서 이게 분위기가 급반전되다 보니까 그 대표분이나 아니면 기업분들 좀 당혹스러워하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상장 전에 또 이 자기 회사에 대해 또 피력했던 모습을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해본 적이 네. 있었는데 그거 한번 보시죠. 올해는 전년도 대비 3, 4분기까지 실적을 마무리 지었고요. 460억을 넘겼고요. 금년 하반기 3, 4분기 실적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60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모주 청약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많은 기관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증권사들, 전문가들 거기다가 대기업 주주들까지, 대주주들까지 우리 회사 괜찮습니다. 뭐 장기적인 성장성도 좋고요. 어떤 사업도 영위할 거고 매출액은 어느 정도 기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을 끌어와요. 끌어오고 나서 정작 주식이 상장되고 난 이후에 주가 하락은 사실 나몰라라 혹은 오히려 이분들이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공모주 청약을 시작을 네. 하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요 예측이라는 부분이 네. 있는데 그 수요 예측은 뭐 고물가 밴드가 예를 들어부터 10,000원부터 20,000원대이면 그때 이제 기관분들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15,000원 이상의 뭐 그 소위 말 투표를 하든지 뭐 2만 원 이상의 투표를 하는데 네. 보통 최근에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상단에 굉장히 좀 투표가 몰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공모가도 그 상단에 당연히 위치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공모주에서 사실상 이 상단에 위치하면 그 소위 말 주관사들 같은 경우에 그 공모가 기준으로 또 이 소위 말해서 그 수수료를 얻기 때문에 네. 높이 있을수록 또 좋거든요. 그리고 또 뭐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구주 매출이 섞여 있다라고 네. 한다면 또 구주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에 네. 그 자기 그만큼의 차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공모주가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 이득을 얻는 구조가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공모가가 높아야 되는데 문제는 요즘에 증시도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모주가 싸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 구주 매출이라는 것이 그 대주주라든지 기존 그 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반에게 공개적으로 그렇죠. 이 지분을 매도하는 거, 팔아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말씀하신 거는 그겁니다.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한 이후에 구주 매출을 팔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가 하락하는 원인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구주 매출도 있을 거고 좀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또 다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떻게 네. 보면 삼성 SDS하고 제일모직이라는 굉장히 큰 대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여긴 이 공모에 소위 들어가기만 해도 대박이다라는 어떤 그런 좀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다 공모주가 거의 뭐 하루 남짓하고 서로 이렇게 바뀌는 구조에서 이 자금들이 한쪽에 몰렸다가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조금 피해를 본다고 해도 뭐 제일모직이나 삼성 SDS에 자금이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이득이기 때문에 자금이 몰렸던 것이 한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소위 말해서 기존의 지금 뭐 CS 윈드라든지 네. 이런 SKC 뭐 코오롱 PI라든지 이런 공모주들이 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또 최근 증시 같은 경우에 또 굉장히 좀 불안정한 구조가 사실상 좀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루머 하나에도 굉장히 좀 출렁거리는 경우가 좀 네. 많습니다. 뭐 최근에 뭐 코스닥이나 이런 기존에 상장된 주식들 같은 경우에도 조그만 소식에도 뭐 하한가, 상한가 이걸 좀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모주 처음 도전하는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좀 출렁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그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그 최초에 좀 루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회사가 그 온타리오라는 공장이 그 해외 공장이 하나 있는데 네. 이곳의 공장의 실적이 사실상 좀 안 좋다. 왜냐하면 사실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이 공장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거기다가 또 좀 신기한 점은 뭐냐면 보통 공모주를 하게 되면은 그 공모를 하게 되면 자사주 청약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 직원이 그 자사주를 사는 그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 자기가 공모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기업 주가가 뛸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득이거든요. 직원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기 회사를 좀 미래의 가치를 본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사주에 보통 직원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조금 신기한 거는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 정도까지 그 신청이 가능한데 네. 거의 한 1%도 안 되는 숫자로 자사주 청약을 했어요. 네. 직원들이. 그래서 이 일반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조금 그 기업 내부적으로
이 기업의 그 미래 가치를 조금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화투자증권의 이제 연구원이 얘기를 하기로는 이곳이 사실상 CS 윈드라는 곳이 그 풍력 발전의 네. 기둥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만들기보다는 이제 해외에 주로 공장들이 많은데 네. 거기에 총 그 한국 국적의 직원이 6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60명이 그 자사주에 투자를 설사 한다고 해도 많은 돈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우리 사주 신청 물량이 그 다른 데보다는 좀 비교적 작았다. 이렇게 좀 이제 설명을 했죠. 이렇게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은 사실 주가 하락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 같거든요. 근데 네네. 모럴 해저드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건 뭔가요? 일단은 그 CS 윈드가 첫날에 하한가를 맞고 네. 사실상 지금 거의 4만 원대에서 지금 오늘도 뭐 계속 그 52주도 사실 상장된 지가 안 됐지만 네.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이 주가 관리를 안 하는 모럴 해저드다. 또는 그 CS 윈드 같은 거 아까 구주 매출 잠시 설명을 했지만 네. 골드만삭스가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반주 정도가 구주로 나왔고 아직도 한 반 정도를 지금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골드만삭스만 그 소위 말해서 구주 매출을 통해서 차익을 얻고 그리고 네. 또 김성건 회장이라는 또 지분도 약간 구주 매출로 나왔는데 그분도 이걸로 차익을 얻고 하지만 공모주 청약 때 들어가서 공모주 가격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소위 말해서 그때 공모 가격은 거의 4만 원대인데 지금 주가는 2만 원대니 이건 어떻게 보면 예. 그 굉장히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는 상황인 거죠. 네네. 네, 이런 걸 방어할 수 있는,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사실상 이게 방지를 하고 싶지만 사실상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모가도 그렇고 네. 그리고 주가도 그렇고 뭐 시초가도 그렇고 사실상 시장의 원리에서 대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거를 네. 명확하게 뭐라고 딱 정확하기가 어려운데 예전에는 사실상 공모가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에서 약간의 그 어떤 조언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너무 높거나 뭐 너무 낮거나 권고 정도. 이렇게 네. 되면은 조금 또 시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거래소에서 좀 관여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얼마 전부터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관들한테 맡겨서 공모가를 형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쉽지가 않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일단은 제가 보기엔 좀 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일반 그 주식을 살 때도 네. 사실상 그 공모가라는 그 소위 말 상장 외에도 상장할 때 주식도 굉장히 좀 어려운데 공모가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기업을 확실히 알고 이 회사가 얼마나 발전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보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주 매출이라든지 상장 직후 유통이 가능한 물량, 소위 말해서 물량이 많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잘 알아보고 첫날에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할 수 있다. 네. 그걸 좀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결론은 좀 이쪽으로 났어요.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더 조심하십시오. 아직까지 뭐 이런 것들,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 뭐 법적 조치 같은 거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좀 아쉬운 결론이긴 한데 저희가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현장 플러스 시간을 진행해봤습니다. 과연 증시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